제발요. 정신 차리세요. 폭설이 쏟아지는 한밤중 횡단보도 위에서 지은은 낯선 노인에게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지은의 손은 떨리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왜 이 노인을 구하려고 필사적인 걸까요? 단지 선한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끈 걸까요? 오늘도 언제나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마움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4시 휴대폰 진동이 베개 밑에서 울려 퍼집니다. 지은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립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합니다. 거리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25살 대학 4년생이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또래의 밝은 기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지은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뒤 녹색 앞치마가 든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20분입니다. 서둘러야 카페 오픈 준비에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합니다. 지은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골목길에 울려 퍼집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칩니다. 그녀는 두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빠르게 걸어갑니다. 머릿속으로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 수업,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배달 대행 일까지. 하루 세교대 생활이 이제는 몸에 배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사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장은 지은을 보자마자 시계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2분 늦었네.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앞치마를 두릅니다. 사장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지은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합니다. 손놀림은 빠르지만 정확합니다. 2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커피 머신을 예열하고 빵을 진열대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건설 현장 인부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합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거친 손, 피곤한 눈빛. 지은은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아메리카노 5잔이요. 네, 곧 나옵니다. 지은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립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깹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트레이에 올려놓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그녀를 보며 말합니다. 아가씨는 매일 이 시간에 일하네. 학생이라며? 네, 대학생이에요. 힘들겠다. 우리 딸도 대학생인데 절대 새벽 알바는 안 시킨다니까.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져서요. 아침 시간이 지나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몰려듭니다. 주문이 쏟아지고 지은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카페라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계산을 합니다. 정신없는 시간이 흐릅니다.
9시가 되자 사장이 다가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지은을 내려다봅니다. 지은 씨, 취준생이라며? 언제까지 알바만 할래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섭니다. 요즘 애들은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지.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꾹 참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로 향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친구들의 단체 톡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민지가 올린 인증샷이 보입니다. 드디어 대기업 합격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진 속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댓글이 쏟아집니다. 축하해. 역시 민지는 다르다.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취업하네. 지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나중에 보자. 작은 창이 뜹니다.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지은은 주저없이 확인을 누릅니다. 채팅방이 사라지고 친구들의 목소리도 사라집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입니다. 지은은 매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삽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지은아, 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번 달 병원비 말인데 좀 늦어져도 될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지은아.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고생하지. 아니에요. 엄마는 건강만 챙기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든 김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삼키고 물을 마십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30만 원. 이번 달 병원비가 50만 원인데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원비 걱정만 가득합니다. 밤 10시 휴대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온 알림입니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메시지를 엽니다. 서류 전형 결과 안내 불합격. 짧고 냉정한 문장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봅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번째 불합격입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울 수 없습니다. 도서관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옵니다. 작은 원룸은 텅 비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잠시 쉬는 시간에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그때 옆 건물에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노인의 손에서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히려 하지만 힘들어 보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은은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읍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작은 동전들이지만 정성스럽게 줍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다 주었어요. 지은은 동전들을 노인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노인은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요즘 같은 젊은이가 드문데. 괜찮으세요? 조심히 가세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카페로 돌아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계속 버텨야 합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두껍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끈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작은 믿음 하나로 그녀는 오늘도 하루를 버텨냅니다. 밤 11시 지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송이였지만 점점 굵어집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눈발이 얼굴을 때립니다. 지은은 목도리를 더 깊이 감싸쥐고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 쌓인 눈이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차들도 서행으로 지나갑니다. 폭설 경보가 내려진 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횡단보도 앞에 섭니다. 빨간 신호등이 깜빡입니다. 눈보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 위에 쓰러집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지은은 소리칩니다. 하지만 눈보라 소리에 목소리가 묻힙니다.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색입니다. 지은의 눈앞에서 노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얀 눈이 노인의 몸 위에 쌓여갑니다. 지나가던 사람 몇 명이 노인을 힐끗 보고 지나갑니다. 젊은 남자 둘이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술 취한 거 아냐? 이 추운 날 밖에서 술을 마시다니. 신경 쓰지 말고 가자. 그들은 그대로 지나쳐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눈길을 주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아직 빨간색이지만 좌우를 살핀 뒤 뛰어갑니다. 눈 때문에 발이 미끄러집니다. 넘어질 뻔하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고 달려갑니다. 노인 앞에 도착합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흔듭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지은은 급히 노인의 목에 손을 댑니다. 맥박이 느껴지지만 너무 약합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횡단보도에서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광진구 자양동 사거리 횡단보도요. 빨리 와주세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맥박은 있는데 너무 약해요. 의식이 없어요. 지금 심폐소생술 할 수 있으세요? 지은은 잠깐 망설입니다. 학교 보건 수업에서 배운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해볼게요. 전화를 스피커로 전환하고 바닥에 놓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세요. 가슴 중앙에 손을 올려놓고요. 지은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팔을 쭉 펴서 몸무게를 실습니다. 하나, 둘, 셋. 지은은 세어가며 가슴을 압박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눈이 얼굴에 날려와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제발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추운 날씨지만 온몸에서 땀이 납니다. 팔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30번을 채우고 인공호흡을 시도합니다. 노인의 턱을 들어 올리고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지은의 세계는 오직 이 순간, 이 노인, 이 생명뿐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압박을 이어갑니다. 비켜주세요. 119 구급대입니다. 구급대원 2명이 달려옵니다. 전문 장비와 들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은은 비켜서고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살핍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확인합니다. 맥박 있습니다. 호흡 미약. 즉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올립니다. 재빨리 구급차로 옮깁니다. 지은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지은에게 다가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할아버지는요? 덕분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조치 정말 잘하셨어요. 지은은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구급대원이 지은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혹시 환자 보호자세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쓰러지신 걸 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병원에 가실 건가요? 환자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지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같이 갈게요. 구급차 안에서 지은은 노인을 바라봅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노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창백하지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은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갑자기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혜성, 미선. 지은은 귀를 기울입니다. 노인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소리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응급실로 급히 옮깁니다. 지은은 복도에 남겨집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십니다. 지은은 벽에 기대서서 깊은 숨을 내쉽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어봅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했어요. 연락처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지은은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약해진 것 같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옷은 눈에 젖어 축축하고 손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겁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렸던 말. 혜성, 미선. 무슨 뜻일까요? 지은은 궁금했지만 곧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에 휴대폰을 봅니다. SNS를 열자 실시간 트렌드에 눈에 띄는 단어가 보입니다. 정혜성 회장 쓰러져. 지은은 그 단어를 클릭합니다. 뉴스 기사가 쏟아집니다. 혜성건설 정혜성 회장이 어젯밤 거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지은의 눈이 커집니다. 어젯밤 자신이 구했던 그 노인입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마 그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오후 3시 지은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젯밤 자신이 구한 노인이 정말 정혜성 회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도 궁금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지은은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젊은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저기요, 어젯밤에 응급실로 오신 분 있잖아요. 제가 119 신고했던 분인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모르겠어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거든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기록을 찾아봅니다. 잠시 후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젯밤 응급실 기록에 그런 환자가 없는데요. 지은의 눈이 커집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구급차로 이 병원에 왔는걸요. 혹시 환자 특징이라도 기억하세요? 흰 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간호사는 다시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합니다. 아, 그분이시군요. 이미 퇴원 처리됐네요. 퇴원이요? 벌써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의식이 없었는데 하루 만에 퇴원이라니. 간호사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신원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특별보호 환자였나 봐요. 특별보호 환자요?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VIP 환자들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정혜성 회장이 맞는 걸까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덧붙입니다. 참, 그분 무척 중요한 분이었나 봐요. 새벽에 수행원들이 여러 명 와서 데려가셨대요. 검은 차 여러 대가 병원 앞에 섰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은 귀가 번쩍 뜹니다. 검은 차 여러 대. 뉴스에서 본 대기업 회장들의 이동 장면이 떠오릅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더 자세한 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개인정보라서요.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병원을 나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뭔가 허전한 기분입니다. 목숨을 구해드렸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노인일 뿐입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친구 민서입니다. 지은아, 뭐해? 응,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지은은 어젯밤 일을 민서에게 들려줍니다. 눈보라 속에서 노인을 발견한 것, 심폐소생술을 한 것, 그리고 그분이 혹시 정혜성 회장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설마 그 회장님을 내가 살렸겠어? 왜? 가능하잖아. 지은아, 정신 차려. 대기업 회장이 혼자 밤거리를 걸을 리가 없어.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는데. 그래도 얼굴이 똑같았어. 뉴스에서 본 사진이랑. 노인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 착각한 거야. 민서의 말에 지은은 자신감이 흔들립니다. 정말 착각일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하죠? 검은 차 여러 대, 수행원들, VIP 환자. 민서는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만약 정말 회장님이었다면 벌써 너한테 연락 왔을 거야.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근데 연락 온 거 있어?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이었던 거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지은은 고개를 떨굽니다. 민서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이 너무 오버한 걸까요? 지은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8시, 지은은 작은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지은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때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해성건설 정혜성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회장이 서울 시내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 정혜성 회장의 사진이 나옵니다. 지은은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 얼굴입니다. 분명히 어젯밤 자신이 본 그 노인입니다. 흰 머리, 깊은 주름, 날카로운 눈빛,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서는 착각이라고 했지만 지은은 확신합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정혜성 회장이 맞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해성건설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 정혜성 회장은 지난 4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최근 건강 악화설이 돌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화면에는 해성건설 본사 건물이 나옵니다. 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벽, 화려한 로고. 지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저 건물 꼭대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자신이 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자신이 한 일을 알고 계실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카페로 향하는 길, 어젯밤 노인을 구했던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눈은 다 녹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엽니다. 청소를 하고 커피 머신을 켭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평소와 다릅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계속 떠오릅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건설 현장 인부들입니다. 그들은 늘 그랬듯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합니다. 지은은 커피를 만들며 생각합니다. 혹시 회장님한테서 연락이 올까요?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소. 회사가 어려웠고 아버지께서 재벌가와 결혼하라 압박하셨어. 나는 미선이를 선택할 용기가 없었소. 지은은 입술을 깨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선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도망쳤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그때 너무 젊었고 너무 겁쟁이였소.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지.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지은아, 저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혼자 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좋은 옷 한 벌 못 입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은은 돌아서서 문으로 향합니다. 회장이 간신히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단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지은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에서 오미라와 도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은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도연이 다가옵니다. 한지은 씨, 괜찮으세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복도를 빠르게 걸어갑니다. 도연이 뒤따라갑니다. 오미라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병원 옥상입니다. 지은은 난간에 기대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섭니다. 혼자 있고 싶으세요?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나 보네요. 알고 계셨어요?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이기를 바랐어요. 진실이 고통스러워도 거짓보단 낫죠. 도연의 말에 지은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몰랐을 때가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옥상문이 열립니다. 간호사가 급히 나옵니다. 한지은 씨 계세요? 회장님이 다시 쓰러지셨어요. 지은과 도연이 동시에 뛰어갑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가니 의사들이 회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 불규칙합니다. 의사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은은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도연이 지은을 부축합니다. 10분 후 의사가 나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합니다. 회장님의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치하신 것 같네요. 치료는요?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식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지은은 벽에 기댑니다. 간 이식, 생명 유지.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혈액형이 맞는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어영이 계신가요? 오미라가 고개를 젓습니다. 회장님께는 가족이 없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지은이 작게 말합니다. 저요. 모두가 지은을 바라봅니다. 제 혈액형이 O형이에요. 의사가 눈을 빛냅니다.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혈액형이 맞아도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지은은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줘야 할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는 걸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 받을게요. 오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봅니다. 도연도 걱정스러운 눈빛입니다. 하지만 지은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회장실에서 나를 쓰러진 채 발견했을 때 그 약한 모습, 손을 뻗으며 미안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지은은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딸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으로서의 양심일까요? 지은도 모릅니다. 이틀 후 정혜성 회장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심장 박동은 약하지만 규칙적입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회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검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팔에는 채열한 자국이 있고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옵니다. 한지은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이식이 가능합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가능하다는 말이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간이식은 큰 수술입니다.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따르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합병증 가능성이 있고 회복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평생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지은은 손을 꽉 쥡니다. 평생?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습니다. 지은에게 하나를 건넵니다. 결과 어땠어요? 이식 가능하대요. 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기쁜 듯 하면서도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결정하셨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어머니가 받습니다. 지은아, 잘 있니?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은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어머니께 들려줍니다. 회장이 쓰러진 것, 과거를 고백한 것,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것.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람 위에 내 몸을 내주지 마. 하지만 엄마, 하지만이 없어. 그 사람이 우릴 위해 뭘 해줬는데?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아팠을 때도, 내가 밤새 일할 때도 그 사람은 어디 있었어?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게 손 벌리는 거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이 우릴 버렸다는 거. 하지만 내가 죽으면 어떡해? 수술 중에 무슨 일 생기면? 엄마는 널 잃을 수 없어. 어머니도 울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제가 잘 선택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회장을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혜성건설 회장, 숨겨진 딸에게 간이식 받나? 지은은 휴대폰을 보다가 얼어붙습니다. 기사를 클릭합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회장과 박미선의 과거 관계, 지은의 출생 배경, 그리고 간이식 계획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습니다. 재벌이 딸 버렸다가 필요할 때만 찾네요. 저 여자도 이상해요. 돈 노리는 거 아닌가요? 쇼맨십 디귿디귿 미디어 플레이 장렬. 불쌍하다.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누가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렸을까요? 장성우입니다. 오미라와 함께 계획한 일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모두들 그 기사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갑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갑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난간에 기대서자 도연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여기 계셨군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알아요. 하지만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도연이 옆에 섭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진실을 몰라요. 진실이 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왜 이래야 하는지, 왜 저를 버린 사람을 위해 제 몸을 바쳐야 하는지. 그럼 하지 마세요. 도연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돌립니다. 도연이 지은을 똑바로 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당신의 선택이에요. 지은은 눈물을 닦습니다. 도연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지은 씨라면 이미 답을 정한 것 같은데요. 지은은 작게 웃습니다. 도연이 맞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수술 받겠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입니다. 정말 확실하세요? 네. 이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확고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꺼냅니다. 그럼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수술은 모레 진행됩니다. 지은은 펜을 들고 서명합니다. 한지은.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니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집니다. 한지은 씨, 정말 간이식 하시는 건가요? 회장님께 뭔가 대가를 받으신 건가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나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갑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섭니다. 차에 올라타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장성우는 한 기자와 만납니다. 어두운 카페 구석 자리입니다. 그는 USB를 건넵니다. 여기 회장과 한지은의 녹취 파일이 있어요. 독점으로 드리죠. 기자가 USB를 받아듭니다. 돈 봉투를 건넵니다. 장성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CCTV에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도연이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술 전날 오후 해성건설 본사 대강당입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집니다. 무대 위에는 병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혜성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무대로 올라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옆에서 부축합니다.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마이크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25년 전 저는 사랑하는 여인을 버렸습니다. 박미선, 그녀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빨라집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한지은,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가 버린 딸입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그 아이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2번이나 살렸습니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엽니다. 첫 번째는 눈보라 치던 밤 길에서 쓰러진 저를 구해줬습니다. 2번째는 지금 자신의 간을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입니다.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훌륭한 딸입니다. 제발 그 아이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10초, 20초, 30초. 긴 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때 강당 뒤에서 지은이 들어섭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지은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갑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지은을 봅니다.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지은이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회장 앞에 섭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지은이 입을 엽니다. 저는 이분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릴 버렸냐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요. 지은이 회장의 손을 잡습니다.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꽉 쥡니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장성우를 향해 걸어갑니다. 장성우는 강당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장성우 씨 명예훼손과 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웁니다. 장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오미라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오미라가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수술실입니다. 차가운 조명이 수술대를 비춥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지은이 수술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옵니다. 긴장 풀고 천천히 숨 쉬세요. 지은은 수술대에 눕습니다. 천장에 둥근 조명이 눈부십니다.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지은의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회장의 눈물입니다. 옆 수술실에서는 회장의 수술이 진행됩니다. 모니터에 심장 박동이 표시됩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가 울립니다. 의사들이 집중합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맥박 안정적입니다. 간 절제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복도에서는 어머니와 도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꽉 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습니다.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옵니다. 어머니와 도연이 동시에 일어섭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 눈을 뜹니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선명해집니다. 병실 천장이 보입니다. 몸이 무겁고 옆구리가 아픕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에 어머니가 깨어납니다. 지은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은아, 정신 차렸구나.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지은은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수술 잘 됐어. 회장님도 잘 회복하고 계셔. 며칠 후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지나갑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회장의 병실 앞을 지나칩니다. 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회장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회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지은도 미소로 답합니다. 말은 없지만 모든 것이 전해집니다. 한 달 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해성건설 회장직에서 물러남을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실종 가족을 찾아주는 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회장이 옆을 보며 손짓합니다. 지은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희망의 집입니다. 그리고 초대 이사장은 제 딸 한지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봅니다. 회장이 속삭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줘. 그게 내 속죄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지은과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입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지은아, 행복하니? 네, 아버지. 처음으로 지은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회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고맙다. 내 생명을 되찾았고 내게 용서를 줬으니. 지은이 회장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날 이후 벤츠 7대의 행렬은 지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기적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인생이었습니다. 옆자리 여직원이 슬쩍 지은을 봅니다. 이름표에는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입니다. 회장님 백으로 들어온 거 맞죠? 지은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대답하려다 말고 고개를 숙입니다. 수지는 코웃음을 치고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앞자리 남자 직원도 고개를 돌려 지은을 쳐다봅니다. 그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섞여 있습니다. 오전 10시 김 팀장이 지은을 부릅니다. 한지은 씨, 이 서류 정리 좀 해줘요.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해요. 팀장이 건넨 서류 더미는 어마어마합니다. 두께만 10cm는 됩니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듭니다. 엑셀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칩니다. 복잡한 숫자와 표가 가득합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점심 먹으러 가실래요? 도연이 지은의 책상 앞에 섭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이 일 끝내야 해서요. 먼저 다녀오세요. 혼자 남아서 하시게요? 같이 가요. 밥 먹고 해도 되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안으로 끝내래서요. 도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나갑니다. 사무실에 지은만 남습니다. 지은은 계속 서류를 정리합니다. 샌드위치를 한 손으로 먹으며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오후 4시쯤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은은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데이터와 뒤에 있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지은은 다시 처음부터 확인합니다. 1시간 후 지은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원본 서류 자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잘못된 숫자를 넣어둔 것입니다. 지은은 한숨을 쉽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퇴근 시간인 6시가 됩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퇴근합니다. 지은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고 지나가며 말합니다. 아직도 못 끝냈어요? 능력이 안 되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 텐데. 지은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화면에 집중합니다. 수진은 헛웃음을 치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곧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지은을 비춥니다. 밤 9시 지은은 마침내 작업을 끝냅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분류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은은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트를 누릅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은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합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혜성 회장입니다. 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장은 불이 켜진 사무실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소? 지은은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작업이 늦어져서요. 회장은 지은의 책상으로 다가와 정리된 서류를 봅니다. 꼼꼼하게 분류된 자료,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류, 깔끔한 정리.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첫날부터 야근을 시키는구먼. 아니에요. 제가 느려서 그래요.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 분량이면 하루에 끝낼 수 없소. 누가 일부러 어렵게 준 거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의자를 하나 가져와 지은 옆에 앉습니다. 힘들지 않소?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 더 힘들었어요. 회장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당신을 뽑은 이유를 알겠소. 네. 당신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이 나가고 지은은 혼자 남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밤 10시 지은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도연이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지은을 보고 일어섭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셨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그냥, 혹시 늦게 끝나실까 봐요. 도연은 손에 든 종이봉투를 건넵니다. 안에는 따뜻한 빵과 우유가 들어 있습니다. 점심도 못 드셨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지은은 빵을 받아듭니다. 코끝이 찡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갑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한지은 씨, 이 회사에서 버티면 진짜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왜요? 회장님 특채는 항상 질투를 받거든요. 다들 시험해 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든 시작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회장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조금씩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지만 지은은 묵묵히 일합니다. 오늘은 김 팀장이 특별한 임무를 줍니다. 한지은 씨,
지하 기록실 가서 오래된 서류 좀 정리해줘요. 40년치 자료가 쌓여 있는데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갑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오래된 종이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넓은 공간이 드러납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서랍장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첫 번째 서랍을 엽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서류들이 빼곡합니다. 계약서, 회계장부, 회의록, 년도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지은은 바닥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펼쳐봅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은은 1998년이라고 적힌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습니다. 노란 종이에 검은 잉크로 인쇄된 기사들입니다. 지은은 무심코 한 장을 집어듭니다. 해성건설 정혜성 회장, 사생활 논란.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은은 기사를 자세히 읽습니다. 내용은 당시 젊었던 정혜성 회장이 한 여성과 교제했다는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입니다. 젊은 정혜성 회장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지만 긴 머리에 날씬한 체격입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박미선. 지은의 손이 멈춥니다. 박미선. 어머니 이름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아니, 동명이인일 거예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다시 봅니다. 흐릿하지만 뭔가 익숙합니다. 서 있는 자세, 고개를 살짝 기운 각도, 집에 있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과 비슷합니다. 지은은 기사를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저녁 7시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립니다. 어머니가 받습니다. 지은아, 퇴근했니? 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혹시 정혜성 회장님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입니다.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하니? 그냥 회사 일하다가 우연히 이름을 봤어요.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경고하는 듯한 톤입니다.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엄마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이 없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건 우연이야. 다른 의미 붙이지 마. 어머니는 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왜 저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날 밤 11시 회장실에서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혜성 회장이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지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합니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오미라 비서실장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소. 회장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미라는 태블릿을 꺼내 일정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듣지 않습니다. 오미라가 일정을 다 읽고 나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어떤가요? 회장이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성실하고 끈기 있어. 그래서 더 신경 쓰이시는 거군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20대 시절 자신과 한 여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미선이를 닮았어. 오미라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회장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혈액형이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오.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돼.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의 인사 기록이 떠 있습니다. 그는 회장의 비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은에 대해 조사하라고 말입니다. 도연은 출생신고 기록을 찾아봅니다. 한지은, 1999년 5월 3일생. 어머니 박미선, 아버지 미상, 혈액형 O형. 도연은 다른 창을 엽니다. 정혜성 회장의 인사 기록입니다. 혈액형 O형.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일치합니다. 물론 혈액형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O형은 흔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이름, 출생 시기, 모든 것이 너무 우연의 일치입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릅니다. 이 보고서는 회장에게만 전달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회장의 72번째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해성건설의 임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긴 테이블, 고급 음식들,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나르고 있습니다. 지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인턴이지만 회장이 직접 초대한 것입니다. 지은은 빌린 드레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연회장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저 애가 회장님 은인이래. 지은은 구석으로 가서 서 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회사의 성과, 앞으로의 계획. 사람들은 경청합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가끔 지은을 향합니다. 지은도 느낍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연설이 끝나고 회장이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섭니다. 지은도 그 줄에 섭니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됩니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소, 지은 씨. 회장이 지은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참습니다. 지은도 느낍니다. 이 사람과 자신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 10시 해성건설 본사 40층 비서실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한 방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미라 비서실장과 인사팀장 장성우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성우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합니다. 그 애가 정말 회장님 딸일까요? 오미라는 태블릿을 켜며 화면을 장성우에게 보여줍니다. 도연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혈액형 일치, 어머니 이름, 출생 시기, 모든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거의 확실해 보여요. 하지만 아직 DNA 검사는 안 했어요. 장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지만 늘 2등 공신이었습니다. 승진도 보너스도 항상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나타난 회장의 딸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면요. 이건 우리에게 위기예요. 오미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간 회장 옆에서 일하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혈육이 나타나면 자신의 위치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장성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애를 회장님의 사생아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언론에 흘리는 거죠. 회장님이 숨겨둔 딸이 회사에 특채로 들어왔다고요. 그럼 여론이 나쁘게 돌 거예요. 회장님도 부담스러워서 그 애를 멀리할 거고요. 오미라는 잠시 생각합니다. 위험한 계획이지만 효과적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언론이 믿을 만한. 장성우는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여기 회장님과 박미선 씨의 오래된 사진이 있어요. 기록실에서 찾았죠. 이걸 적당히 각색하면 돼요. 오미라는 USB를 받아듭니다. 컴퓨터에 꽂자 사진 파일이 열립니다. 젊은 정혜성 회장과 박미선의 모습입니다. 오미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완벽하네요. 이틀 후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지은은 복사실에서 서류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뱉어냅니다. 지은은 출력된 서류를 모읍니다. 그런데 자신이 출력하지 않은 문서가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 이전에 출력했다가 잊고 간 것 같습니다. 지은은 무심코 그 문서를 봅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문서 제목은 정혜성 회장 사생활 관련 보도자료 초안입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회장과 박미선의 과거 관계, 숨겨진 딸, 특혜 채용,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자신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뒤를 돌아봅니다. 복사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이 문서를 누가 만든 걸까요? 왜 자신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그때 문이 열립니다. 오미라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지은이 손에 든 문서를 보고 얼굴이 살짝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습니다. 한지은 씨, 무엇을 보고 계세요? 지은은 문서를 뒤로 숨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미라가 다가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그 문서 제게 주세요. 기밀이에요. 이게 정말 회장님이 만든 건가요? 오미라는 짧게 웃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사진 당신도 알 권리가 있죠. 지은은 문서를 꽉 쥡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박미선. 당신 어머니 아닌가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오미라는 계속 말합니다. 회장님과 당신 어머니는 오래전에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태어났죠.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왜 회장님이 당신에게만 특별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목숨을 구해줘서?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은은 뒤로 물러섭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 회장의 특별한 관심,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회장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오미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그건 추천하지 않아요. 회장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지은은 문서를 들고 복사실을 나갑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갑니다. 오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장성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계획 변경. 지은이가 문서를 봤어요. 저녁 7시 지은은 회장실 앞에 섭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춥니다. 정말 이 문서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회장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노크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회장이 계셔야 합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회장님? 방 안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책상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신음소리입니다.
지은은 불을 켭니다. 순간 비명을 지를 뻔합니다. 정혜성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지은은 급히 달려가 회장을 부축합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지은의 얼굴을 보고 입술을 움직입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말씀하지 마세요. 119 부를게요.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릅니다. 회장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버티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회장이 지은의 손을 약하게 쥡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오미라가 급히 들어옵니다. 그녀는 쓰러진 회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 속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불렀어요. 오미라는 재빨리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지은의 손에서 회장의 손을 빼앗습니다. 제가 할게요. 한지은 씨는 밖에서 구급차를 기다려주세요. 지은은 억지로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회장님이 쓰러진 것도 충격이지만 마지막 순간 회장이 자신을 보며 미안하다고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무엇이 미안한 걸까요? 과거에 어머니를 떠난 것일까요? 자신을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입니다. 지은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킵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형광등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은의 옷에는 아직 회장의 땀이 묻어 있습니다.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피곤한 표정입니다. 지은과 오미라가 동시에 일어섭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한숨을 쉽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근경색이었는데 빠르게 조치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미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지은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언제 깨어나실까요? 곧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한 분씩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오미라가 먼저 들어가려 하자 의사가 지은을 가리킵니다. 회장님께서 이분을 먼저 보고 싶어 하셨어요. 오미라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하얀 침대 위에 정혜성 회장이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러 모니터가 그의 심장 박동을 보여줍니다.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은 떠 있습니다. 지은이 다가가자 회장이 손짓합니다. 지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약하지만 또렷합니다. 고맙소. 또 나를 살렸구려.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텐데요.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은 씨, 아니, 지은아. 이제는 말해야겠어.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며 지은의 손을 향해 뻗어집니다. 내 어머니는 나의 첫사랑이었단다. 지은의 눈이 커집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듣는 순간 충격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25에 만났어. 그녀는 아름답고 순수했지.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아니면 이대로 끝일까요?
오전 9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로 향합니다. 거리는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지은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 회장을 구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평범한 대학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모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지은은 경영학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마케팅 이론을 적고 있고 학생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필기를 합니다. 평범한 수업 시간입니다.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교수의 말을 받아 적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학생 몇 명이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강의실 문 밖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야, 진짜야? 벤츠가 7대나? 교문 앞에 줄 서 있대. 완전 대박이야. 교수가 강의를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학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지은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만 계속 필기를 이어갑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립니다. 교무실 조교가 급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한지은 학생 계신가요?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립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손을 듭니다. 저, 여기 있는데요. 조교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교무실로 잠깐 나와주세요. 급한 일이래요. 교수가 지은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지은 씨, 다녀오세요. 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납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강의실을 나섭니다. 옆자리 친구가 작게 속삭입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모르겠어. 나도 갑자기. 복도로 나오자 더 많은 학생들이 창문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모두들 교문 쪽을 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은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문으로 달려갑니다. 교무실로 가는 길, 방송부 학생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뛰어갑니다. 학생의 간부들도 황급히 움직입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교무실 앞에 도착하자 직원이 지은을 보고 반갑게 말합니다. 한지은 학생이죠? 빨리 교문으로 가세요. 누가 찾으신대요? 누가요? 혜성건설에서 오신 분들이요. 벤츠가 7대나 와 있어요.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혜성건설, 정혜성 회장, 그분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입니까?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교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멀리서 검은색 차량들이 보입니다. 반짝이는 차체, 깨끗한 유리창, 번호판에 금색 글씨. 7대의 벤츠가 교문 앞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 행렬처럼 웅장합니다. 차 주변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귀에는 무전기를 꽂고 있고 얼굴은 무표정합니다. 경호원들입니다. 그 앞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 올백머리, 날카로운 눈빛.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교문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차량을 찍고 있습니다. 지은이 교문에 가까워지자 정장 여성이 지은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오며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한지은 양이시죠? 저는 혜성건설 회장 비서 오미라입니다. 네, 저 맞는데요. 오미라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한지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기자 하나가 달려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지은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다른 기자들도 우르르 몰려옵니다. 한지은 씨 맞습니까? 정혜성 회장님을 구하신 게 사실인가요?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집니다. 지은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섭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기자들을 막아섭니다. 비켜주십시오. 지금은 인터뷰할 시간이 아닙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집니다. 저 애가 회장님 은인이래. 진짜?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길에서 쓰러진 걸 구했대. 대박, 완전 영화 같은데? 지은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혹시 지은이가 회장님 딸 아냐? 다른 학생이 맞장구 칩니다. 맞아. 그래서 벤츠가 이렇게 많이 온 거 아냐? 재벌 숨겨진 딸. 완전 드라마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지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교문은 완전히 인파로 막혔습니다. 오미라가 지은의 팔을 잡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차에서 이야기하시죠.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어줍니다. 지은은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벤츠 쪽으로 걸어갑니다. 뒷문이 열립니다. 넓은 뒷좌석, 가죽 시트, 은은한 향. 지은은 차에 올라탑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이 차단됩니다. 조용합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오미라가 옆자리에 앉으며 물을 건넵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지은은 물을 받아 마십니다. 손이 떨립니다. 물병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오미라는 서류 봉투를 꺼내 지은에게 건넵니다. 고급 종이로 만든 봉투입니다. 금색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한지은 양에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소. 당신의 용기와 선함에 깊이 감사드리오. 꼭 한번 만나 뵙고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소. 해성건설 회장 정혜성. 지은은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이런 정중한 편지를 썼다니.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오미라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한지은 양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실 때 본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차 밖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차창을 향해 있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집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모르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의 관심과 시선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벤치에서 내린 지은은 여전히 손에 편지를 쥐고 있습니다. 오미라가 명함을 건네며 말합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은은 명함을 받아듭니다. 고급 종이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이름. 오미라 비서실장.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멀어집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정말 회장님을 만나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편지는 진심으로 보이지만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후 6시 지은은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문 앞에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사람들입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누구세요? 한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한지은 양이시죠? 저희는 혜성건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어요. 왜 제 집까지 오신 거죠? 회장님께서 한지은 양을 본사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지은은 뒤로 물러섭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사람을 보내다니.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남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는 또 다른 명함을 건네고 정중하게 인사한 뒤 계단을 내려갑니다.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고 문을 엽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지은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어머니께 들려줍니다. 노인을 구한 일, 그분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것, 오늘 학교에 벤츠가 7대나 왔다는 것.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지은아, 괜히 따라가지 마. 왜요? 재벌들은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 하지만 엄마, 제가 그분을 살렸어요. 감사 인사 받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 그 사람들 세계는 복잡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알았어, 엄마.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요? 직접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책상 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은은 하나씩 확인합니다. 카드 청구서,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병원 청구서. 마지막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병원비 청구서입니다. 50만 원. 이번 달에 내야 할 돈입니다. 지은은 통장 잔액을 떠올립니다. 30만 원.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아르바이트비는 다음 주에나 들어옵니다. 지은은 청구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빌릴까요? 아니면 추가 아르바이트를 더 구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서입니다. 지은아, 너 지금 난리 났어. 인터넷에 내 얘기 다 나왔어. 뭐? 학교 커뮤니티에 내 사진이랑 벤츠 사진 다 올라왔어. 조회수가 10,000 넘었대. 지은은 급히 학교 커뮤니티에 접속합니다. 실시간 게시판에 자신에 관한 글이 가득합니다. 사진도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벤치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는 모습,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진짜 회장님 딸 아니야? 아니면 왜 벤츠가 7대 나와? 부럽다. 나도 재벌 만나고 싶다. 사진 보니까 평범하게 생겼는데?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지은아, 있어?
내 말 들려? 응, 들려. 근데 진짜 회장님 만나러 갈 거야?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은아, 내 말 잘 들어. 이건 평생 한 번 오는 기회야. 대기업 회장이 직접 너를 찾는 거라고.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야. 그래도가 아니야. 너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병원비도 부족하잖아. 혹시 알아? 회장님이 뭔가 도움을 줄지. 지은은 책상 위에 놓인 병원비 청구서를 바라봅니다.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민서의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해? 그럼 뭐 어때? 너 그분을 살렸잖아. 목숨을 구한 건데 보답받는 게 이상해? 그리고 회장님이 먼저 찾은 거잖아. 민서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은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민서는 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10시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뒤엉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 채널로 돌리자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해성건설 정혜성 회장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설이 내리던 밤 서울 시내에서 쓰러진 회장을 구해준 시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화면에 정혜성 회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인터뷰 영상이 나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뜁니다. 화면 속 회장님의 얼굴이 진심으로 보입니다. 저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닙니다. 지은은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 해성건설 본사로 전화를 걸어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지은은 해성건설 본사 앞에 섭니다. 강남 한복판에 솟아있는 50층짜리 건물입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십니다. 건물 입구에는 금색 글씨로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봅니다. 낡은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운동화,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입니다.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지은은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는 상상 이상으로 웅장합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입니다. 천장은 어찌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보입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분수가 있고 물소리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완벽한 화장에 단정한 미소.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저기요, 한지은이라고 하는데요.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는 미소를 짓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15층 대기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긴장한 얼굴, 굳은 어깨. 여직원은 친절하게 말합니다. 15층이에요.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깔끔합니다. 회색 카펫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 유리 회의실이 보입니다. 여직원이 한 방으로 지은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은은 혼자 남습니다. 대기실은 넓고 쾌적합니다. 가죽 소파, 커피 테이블, 큰 창문.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몸이 가라앉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틈 사이로 다른 대기실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정장 차림의 젊은 사람들이 서너 명 앉아 있습니다. 모두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작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회장님 은인이래. 여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었어. 완전 특혜잖아. 우리는 서류의 면접까지 봐야 하는데. 그러게. 불공평한 것 같아. 우리가 더 실력 있는데. 다른 남자가 끼어듭니다.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하지만 이미 지은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신이 여기 온 게 잘못된 일 같습니다. 특혜를 받으러 온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오미라 비서실장이 들어옵니다. 한지은 양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섭니다. 오미라를 따라 복도를 걸어갑니다. 끝에 있는 큰 문 앞에 섭니다. 문에는 회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오미라가 노크를 합니다. 회장님, 한지은 양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미라가 문을 열어줍니다. 지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장실은 거대합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체가 보입니다. 큰 책상 뒤에 정혜성 회장이 앉아 계십니다.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을 맞이합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앉으시오. 지은은 책상 앞 의자에 앉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냅니다. 회장은 지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들었소. 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소?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봤소. 경영학과 4년생, 평점 3.5. 아르바이트 경력이 상당하더군. 지은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부끄럽습니다. 화려한 스펙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사과할 일이 아니오. 오히려 존경스럽소. 스스로 돈을 벌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지은을 똑바로 봅니다. 한지은 양, 우리 회사의 인턴이 되어주시오. 지은은 깜짝 놀라 눈이 커집니다. 인턴이요? 그렇소. 당신의 용기와 선함에 대한 보답이요. 6개월간 우리 회사에서 일하며 배워보시오. 급여는 신입사원 수준으로 드리겠소.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해성건설 인턴, 대기업 인턴, 수천 명이 지원해도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걸 자신에게 준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면접도 안 봤는데요. 면접은 이미 끝났소. 당신이 눈보라 속에서 나를 구할 때 말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면접이 어디 있겠소. 회장은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표정입니다. 지은은 눈물이 핑 도는 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월요일부터 출근하시오. 오비서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거요.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오미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한지은 양. 인사팀으로 가서 서류 작성하시죠. 인사팀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탑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입니다. 그는 지은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신입 인턴이시죠? 저는 경영기획팀 이도현 대리입니다. 네,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컥하며 멈춥니다. 불이 깜빡이더니 꺼집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집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벽을 잡습니다. 무슨 일이죠? 도연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정전인 것 같네요. 괜찮아요. 곧 복구될 거예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은의 호흡이 빨라집니다. 좁은 공간이 답답합니다. 도연이 알아챕니다. 혹시 폐쇄 공포증 있으세요? 조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심호흡 해보세요. 도연은 지은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은을 안정시킵니다. 10분 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입니다.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립니다. 휴, 다행이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명함을 건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장님, 신임이 대단하시네요. 지은은 명함을 받으며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서 첫 번째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월요일 오전 8시, 지은은 해성건설 본사 3층 경영기획팀 사무실 앞에 섭니다. 유리문 너머로 넓은 사무실이 보입니다. 책상이 줄지어 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은은 새로 산 검은색 정장 차림입니다. 가슴에는 인턴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복사기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 사무실은 활기차지만 지은이 들어서자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지은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립니다. 팀장실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옵니다. 김성우 팀장입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봅니다. 한지은 씨죠? 저쪽 빈자리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으로 향합니다. 다른 직원들의 책상보다 확실히 작고 낡았습니다. 모니터도 오래된 것입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습니다.